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확인해 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반도체 수급세 도약을 위한 준비. 그렇죠. 오늘 같은 날 반도체 집중 탐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부장부터 비메모리, 기파 뭐 지금 다 날아갔거든요, 오늘장. 먼저 전문가님, 이 삼성전자 사실 뭐 좀 답답하다 싶었는데 오늘 거래 시원하게 잘 가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미 저희는 이제 움직인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삼성전자를 작년 12월 23일 첫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죠. 추천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첫 추천 종목이었고 그대로 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진짜로. 네, 저는 삼성전자가 아까 이제 앞에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시장을 받쳐주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 부채한도 협상에 뭐 그거는 어차피 협의할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시장에서 수급이 나가지 않은 것 중 그리고 받쳐준 것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반도체.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 3주 전에 말씀드릴 때도 12월부터 말부터 그러니까 1월 초부터 해서 삼성전자 지금 들어온 게 1억 1천만 주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1억 한 4천만 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엄청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외국인 수급의 돈도 한 11조 가까이 되는데 거의 뭐 삼성전자 이게 단순하게 산수로 이렇게 대입을 한다면 물론 파헤쳐 보면 좀 다르지만 그렇게 받쳐준 데는 어쨌든 시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 거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야금야금 삼성전자는 벌써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뭐 명언처럼 네. 명언은 아니지만 좀 얘기를 한 걸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보여드릴 게 이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이걸 왜 제가 이제 뭐 함부로 뭐 예측하고 예단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싫어하는데 네. 왜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렇게. 네. 이렇기 때문에 좀 약간 자신감을 갖고 감히 삼성전자를 이제 추천한 이유가 됐는데 다행히 그 수급들이 받쳐지고 있고 네.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는 보게 되면은 예. 오늘도 한 700만 주, 어제 500만 주, 그냥 아침부터 400만 주가 한 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리는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삼성전자가 막 쭉쭉 올라갈 때의 흐름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뭐 네. 그렇게 가면 정말 좋겠지만 갈지 안 갈지는 뭐 시장에서 판단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의 흐름상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더 가주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 네. 또 갭을 띄워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뭐 물론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겨우 2%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의 2%는 다르죠. 네, 이거 20%입니다. 다르죠. 예. 네, 그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힘을 갖고 시장을 끌어주고 반도체 업황을 갖고 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종목들.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형들, 자동차도 현대 기아가 가야지. 그렇죠. 네, 부릉부릉하고 이제 뭐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막 가서 앞장서서 까불까불 하는 네. 것처럼.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오늘 아주 그냥 탄력 있게 막 움직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받쳐주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건 어떤 종목을 좀 들여다봐야 되냐 이거죠. 자,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준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반도체주의 옥석은 어떤 기준으로 좀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니 해도 삼성전자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면 네. 하이닉스던 둘 예. 중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회사들하고 다들 관련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가벼운 종목. 그러니까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도 트레이딩을 좋아하잖아요. 네. 가벼운 종목이 먼저 움직입니다. 내가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좀 가벼운 종목들, 그러니까 강소기업을 또 찾아야 되죠. 네. 저희가 예전에 뭐 저스템 세계 유리 기업 우리나라에도 있다 해서 뭐 네. 저스템 말씀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한 7, 80%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신 무조건 가볍고 뭐 세계 1위, 국내 1위만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실적이 또 기반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기본이 된 종목들. 그러니까 기본은 실적, 기본 펀더멘털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간다라는 것보다 손실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네. 네, 우리는 자꾸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적게 잃어야지 그다음에 좀 수익을 갈 수 있는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되고 네. 또 업종 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내 선두권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들 네. 그리고 지금 다 안 좋아요. 네. 실적 안 좋고 업황 안 좋습니다. 하지만 잘 버텨서
지금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가 점점 기대되는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물론 영업이익이 그래도 플러스면서 퍼센테이지가 매출이 뭐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5억이다. 이러면 안 좋죠. 네. 그런데 영업이익이 1,000억, 매출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150억, 뭐 200억 이렇게 쫙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을 좀 골라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회사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또 아무리 삼성이라 그래도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제일 네.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좀 종목들을 살펴보면 네. 하필 오늘 이제 많이 올랐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네. 종목 명까지 이제 공개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오늘 아주 20% 넘게. 한미반도체 야, 좀 깜짝 이것도- 놀랐습니다, 정말.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조단위 회사인데. 저렇게 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잘 보시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말했을 때부터 얘네들도 슬그머니 올라와서 탄력 있게 요 거래가 크게 한번 들어왔을 때가 네. 언제냐면 그 정책 발표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쉬고 있었죠. 근데 이 쉬고 있는 게 조정이라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의 수급들은 이때 다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사실 시세가. 한미반도체의 네.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주들 다 저 시기에 주저앉을 그렇죠. 때 옆으로 잘 버텨줬어요. 네.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또 제가 저는 이런 종목을 좀 좋아합니다. 이 네? HPSP라는 어허. 네. 요 회사인데 요 회사는 아직은 시세가 다시 안 나왔어요. 네. 요 회사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데 이 회사는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한 7, 800억, 50%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왜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HPSP라든가 그다음에 또 얘도 오늘은 좀 많이 올랐는데 네.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사실 네. 비단 오늘장뿐만이 아니라 요 며칠 그렇죠. 계속 올라서 네. 정말 그러니까 먼저 대단합니다. 반응이 계속 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종목들.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올랐으면 또 조정을 한번 기다리면서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안 가면은 지금 움직인 다음에 또 조정이 길어지면 나중에 또 다시 순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인텔 CEO가 주말에 네.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를 또 만나요. 그러니까 예. 그 관련된 후공 특히 후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꽤 있습니다. 뭐 여러 회사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이 상장된 회사들이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요즘엔 초록색 창만 쳐도 다 나오는데 네. 테크윙이라든가 그다음에 테크윙.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저스템 그리고 또 특히 요 회사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JI 테크라고 요 회사도 저는 좀 생소한데요? 네, 신규 상장 후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지금 오늘 딱 종가는 잘 예쁘게 마감했는데 요거는 월요일 날 한 4, 5천 원대 떨어집니다. 무상증자를 발표해 갖고 아하. 무상증자 이후에 이제 거의 점상처럼 만약에 가면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무증 그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예.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 당장 단기간으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출 영업이익이 잘 잡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릴 거가 종목들이 이제 이오 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도 오늘 좋았죠. 얘도 상당히 무거운 애예요. 예. 네, 무거운 애인데 얘도 이제 좀 잘 살펴보시면 4,400억 매출인데 900억이 넘는 영업이익입니다. 네. 그렇다면 20%가 넘는 거죠. 든든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아직 갈까 말까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잡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여기 있는 종목만이 아니어도 네. 꽤 많습니다.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주들에 대해서 정말 시선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종목이나 볼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실적이 좀 받쳐줄 만한 종목으로 택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구체적인 종목 명도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솟구치는 모습 보여줬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HPSP 여기는 아직 한미반도체만큼 터지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과 테크윙도 주목해 주셨고 앞서 또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죠. 저스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텐데 JI테크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반도체주들 바라보는 이 관점과 전략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반도체 이후에 살펴볼 만한 볼만한 섹터도 좀 골라주시죠. 네, 반도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업황이 안 좋아요, 지금. 네.
당연히 안 좋고. 근데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안 좋으면 회사 접나? 아니잖아요. 네. 더 좋게 하려고 뭔가 노력을 할 거고 뭐 감산을 이제 나중에는 하게 됐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또 앞서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앞서가는 회사들이 당연히 삼성전자, 퀀텀 점프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안 좋을 때 조금씩 벌써 이미 반응이 나옵니다. 주가는 선반영이 돼서 가는 거니까. 자, 이렇다면 지금 쫓아갈 때는 달려가서 막 이렇게 상투 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기반된 애들 중에서 네. 아직 안 움직인 애들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나아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막 올라간 것들을 좀 놓쳤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좀 보고 그리고 가벼운 거 이런 것들 탄력 있는 걸 하고 싶으시면 그래도 실적에 기반된 거 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좀 많은 것들 아하. 네. 든든한 근육 가볍지만 있는,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영화에서도 보시지 나온 그런 소재긴 하지만 네, 움직일 때 탄력이 아주 세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고 반도체를 만약에 지금 이게 그냥 날아가 버려서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전기차 때도 그랬고 네. 네, 바이오 때도 그랬지만 뭐 이게 이 수급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반도체만 그렇죠. 우리나라 이 시장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또 다른 관심 섹터들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살펴볼 만한 관심 섹터 어떤 쪽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아까 그 앞에서 뭐 얘기도 잠깐 나오고 그랬지만 네. 재건 테마. 네. 이게 좀 거래가 지금 오늘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그래서 후반 들어서 더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바로 간다 이건 아니지만 네네네. 거래가 아주 세게 들어왔다는 거. 이따 뭐 리뷰도 잠깐 해드릴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이 데모라는 종목 그리고 뭐 현대해보다임 예. 거래가 그냥 뭐 거의 한 10달, 1년 만에 크게 거래가 들어왔어요. 아니, 지난번에 네. 터졌을 때보다 더 들어왔네요. 더 들어왔습니다. 와. 이런 재건 테마를 지금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 네, 재건 테마는 그냥 우크라이나로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뭐 우주항공 관련 좀 이벤트가 있으니까 우주항공 이런 거 좀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아직 수급이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벤트가 6월 초에도 좀 학회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뭐 재건, 우주항공 골고루 수급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지금 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걔네들이 지금 무너진 게 아닙니다. 차익 네. 실현하고 다 나간 게 아니니까 2차 전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급들이 이동되는 거를 늦었다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다가 안 가고 있는 애들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조금 현명한 투자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주의 대응 전략을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놓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다른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제약바이오 관심 가질 때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앞서 자세히 언급해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또 우주항공주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 쉬고 있는 쪽이 있죠. 2차 전지와 자동차 역시 이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